이번 시간은 마지막 시간이에요. 마지막 시간으로 위베크의 농가구장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참고로 얘기하면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어부사시사와 농가구장의 자연을 보는 시각이 약간 다르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는 이따가 마지막 부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수를 보면 서산에 도들볕 서고 구음은 늦제로 내다. 서산에 도들볕이 섰어요. 근데 이 볕이라는 건 뭐냐면 햇볕을 얘기하는데 해가 돋을 때의 그 아침 볕을 얘기하는 거죠. 아침 볕이 서고 구름은 늦게 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침이라는 거예요. 아침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 뿐인 거예요. 별다른 얘기가 없어요. 비 뒤에 묵은 풀이 뉘밭이 짙어뜬고, 비 뒤에 굉장히 묵은 풀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많이 자라있던 그 풀들이 누구 밭에 그렇게 짙어있던가, 풀이 짙어있던가 누구 밭에, 누구 밭이죠? 그러니까 비 뒤에 오래된 풀들이 누구네 밭에 이렇게 많이 자라있는가 두어라. 아유 그래 냅두자 라는 거예요. 차례 지은 일이니 차례가 어차피 있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매는 대로 매겠다. 이 집 맨 다음에 이 집을 매겠다. 차례가 있다. 있는 일이니 매는 대로 매자 라는 거죠. 두 번째, 도롱이에 호미를 걸고서 농기구를 챙겨가는 거죠. 도롱이에 호미를 걸고서 뿌리 굽은 검은 소를 몰고 이제 검은 소한테 풀도 뜯어 먹이면서, 고들빼기 풀도 뜯어 먹이면서 긴물갓, 그러니까 냇가 쪽으로 내려갈 때, 그때 어디에서 품을 지고 있는 짐을 진 번님이 함께 가자라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농기구를 챙겨가지고 지금 함께 일을 하러 가는 거죠. 뭘 하러 가냐? 시대적 배경이, 시간적인 배경이 7월이에요. 7월이니까 7월에는 농사를 지을 때 특히 잡초를 뽑겠죠. 잡초를 뽑는 장면이 나올 거예요. 둘러내자 긴 차골 둘러내자, AABA 구조를 가지고 있죠. AABA. 둘러내자, 뽑아내자, 긴 차골 뽑아내자. 거기 긴, 그러니까 잡초를 뽑아내자. 일항에 있는 잡초들을 뽑아내자. 바라기 엿골을 골골마다 둘러내자. 바라기 엿골라는 거는 잡초를 얘기하는데, 잡초를 얘기하는 사투리인 거죠. 그 사투리, 잡초를 골골마다, 그러니까 일항마다 다 뽑아내자. 쉬 짙은 긴 사례야. 굉장히 길어져 있는 그 잡초는 어떻게 뽑냐? 마주 잡아 뽑아내자. 여기에 협동의 모습이 나오죠. 일을 열심히 하니까 땀이 막 나는 거예요. 땀은 드는 대로 듣고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햇볕은 쬐일 대로 쬐다. 무엇은 무엇하고 무엇은 무엇한다. 여기도 대꾸법이 사용됐네요. 청풍에 옷깃을 열고, 시원한 바람이 부니까 옷깃 열고서 휘파람을 막 흘려서 그냥 불고 있는 거예요. 쉬면서 불고 있는데 어디에서 길 가는 손님네가 아는 척을 아는 듯이 머무는 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나가던 손님이 아마 양반이겠죠. 근데 양반이 지나가면서 그래 맞아, 일하면 저렇게 어려운 거야, 힘든 거야, 더운 거야, 땀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아는 척을 한다는 거죠.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안 익었겠어요. 근데 참고로 얘기하면 여기에 있는 화자도 마찬가지로 위백규라고 봤을 때, 작가인 위백규라고 봤을 때 화자 이 자체도 양반 신분이에요. 양반 신분인데 지금 일반 평민들과 농민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신분이, 나랑 이 화자랑 신분이 똑같은 양반이 마치 아는 듯이 쳐다보는 거죠. 안 입겠죠. 이 위백규라고 생각되는 이 화자는 양반이지만 다른 평민들과 오히려 이들과 공동체인 거죠. 이쪽에 있는 이 안 입게 쳐다보고 있는 이 양반은 오히려 공동체가 아닌 거죠. 이 위백규, 이 화자와는. 그 다음, 행기에 보리 말고 사발에 콩잎채라. 행기, 그러니까 밥그릇에 보리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발에는 콩잎채가 있어요. 콩잎으로 만든 반찬이 있는 거죠. 나물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냥 반찬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내 밥이 많으시에요. 내 반찬 적을세라.
내 밥이 많을까봐, 내 밥이 많을 것 같아. 그 다음에 너 반찬 적을 것 같아.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밥이 많다라는 거는 나는 밥 이만큼밖에 안 먹는데 이만큼 줬어. 이만큼밖에 안 먹는데 이만큼 준 게 아니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밥이 좀 많을 것 같아. 너 밥 좀 적은 것 같은데 또 너 반찬 적은 것 같으니까 너한테 줄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상대를 배려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먹은 뒤에 한숨 잠이야. 너와 내가 다르겠느냐? 너와 내가 다르겠느냐? 다 똑같다는 거죠. 다 똑같은 공동체고요. 같이 일했으니까 같이 밥 먹고 같이 배고프고 같이 졸리겠죠. 돌아가자 해지거든. 돌아가자 집으로 돌아가자. 돌아가려고 하는데 돌아가려면 뭐 해야겠어요? 씻고 가야겠죠. 그러니까 개변에 시냇가에 손발을 씻고서 호미 메고 돌아올 때 어디서 우배초적이라는 거는 풀피리 소리예요. 풀피리 소리인데 목동이 소의 등에 타고서 부는 풀피리 소리를 우배초적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냥 여기서는 풀피리 소리라고 해석만 해도 될 것 같아요. 풀피리 소리가 함께 가자고 재촉하는 곳. 풀피리 소리가 함께 가자고 하는 거 말이 안 되죠. 여기에 의인법이 쓰인 거죠. 여기까지가 농부의 일과였습니다. 이 사람의 일과였어요. 화자의 일과였고요. 하루의 일과였죠.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의 어떤 획득한 그런 노동의 수확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면화는 3달에 4달에요. 또 이른 벼는 패는 뭐가 고운가. 이거는 그냥 면화, 그러니까 목화죠. 목화와 벼를 수확을 했어요. 이 사람이 목화나 벼를 수확했는데 이게 굉장히 풍요롭다는 얘기예요. 그렇게만 해석해도 될 것 같아요. 5, 6월이 언제 가고 7월이 벌써 반이 됐어요. 5월, 6월이 언제 갔는지 모르겠는데 벌써 7월인 거야. 아마도 하느님이 너희를 만들 때 나를 위해서 만드셨나 보다.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목화 아니면 뭐 벼 이런 애들이겠죠. 너희들 만들 때 나를 위해서 만든 거야 라는 거죠. 아이는 낚시질 가고 집사람은 저리째 친다. 아이는 한가롭게 낚시질을 갔고요. 놀러. 아내는 김치를 담그고 있어요. 새밥이 익을 때 새술도 한번 걸러보자. 새술을 준비해라 라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술 한잔 하겠다는 거죠. 아마도 밥을 들여오고, 그러니까 방으로 들여오고 잔을 잡을 때, 이거는 술잔을 얘기해요. 술잔을 잡을 때 혼개워하노라, 기쁨 겨워하노라, 너무나도 즐겁겠구나 라는 거죠. 같이 밥이랑 술이랑 같이 먹을 때 이 아들, 그러니까 아들인지 모르겠죠. 아이, 그 다음에 아내, 그리고 화자 모두 다 지금 즐거워하고 있죠. 낚시질 갔고요. 그 다음에 뭐 아내가 즐겁겠어요. 솔직히 김장하고 있는데 뭐 그것까지는 아니겠지만 김치를 담그고 있는데 어쨌건 풍요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막 쪼들려서 굉장히 막 어렵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뭐 반찬 하나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 때문에 막 고민하고 이런 장면이 나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 취하느니 늙으니요. 취한 사람은 늙은이고요. 웃느니는 아이구나. 취했어요. 늙은 사람들은. 늙은이라는 건 여기에서 나이가 그냥 어느 정도 많아서 술 먹을 수 있는 정도의 나이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무조건 뭐 나이가 막 노인들을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웃는 이는 아이로다. 어른들 막 술 먹고 있으니까 막 그 옆에서 아이들 막 안주 같은 거 막 주워 먹으면서 굉장히 즐겁게 놀고 있겠죠. 흩은 슌배 흐린 술을 고개 숙여 권할 때 이제 막 술잔이 막 돌고 있었던 거예요. 술잔이 돌면서 이 술을 고개 숙여서 한 잔 드시죠. 어르신 한 잔 드시죠. 여기 뭐 요즘에 고생 많으십니다. 이런 식으로 한 잔 권할 때 뉘라셔 흐르지 않고 긴 노래로 차례춤을 미루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흥겨운데 누가 내 차례가 왔다고 춤을 추지 않겠다고 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 춤 못 춰 라고 얘기하지 않고 누구나 할 거 없이 그냥 모두 다 즐거워서 춤추고 노래 부르고 재미있게 놀고 있는 그런 농촌의 흥겨운 모습이 드러나 있다는 거죠.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노동의 즐거움을 다루는 작품이에요. 농촌에서의 생활과 노동의 즐거움을 다루고 있는 작품인데 앞에 있는 그 어부사시사와 뒤에 있는 농가부장 같은 경우에는 자연을 바라보고 자연이나 혹은 농촌을 바라보는 시각이 약간 다르다는 거죠.
앞에 있는 어부사시다 같은 경우에는 자연을 바라보는 시각이 자연은 풍류의 공간이다, 노는 공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의 주제 역시 이 자연에서 노는 즐거움, 풍류의 즐거움,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에 비해서 뒤에 있는 이 농가구장 같은 경우에는 농촌 혹은 자연이 노동의 공간이었어요. 풍류의 공간이 아니라 일을 해야 되고 삶의 터전이고 여기에서 수확을 한 거 가지고 나는 직접 이거를 재배해서 먹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어부랑 다르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은 노동의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곳은 노동의 공간이야. 그리고 거기에서 나는 노동을 해서 난 너무 즐거워. 이런 공간인 거죠. 이 작품은 사실적인 작품이라고 평가를 많이 받긴 하지만 사실 엄청나게 사실적이진 않아요. 왜냐면 농촌이 그렇게 즐겁냐? 그건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래도 어쨌건 농촌에서의 삶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는 그래도 이전의 작품들에 비해서는 좀 더 사실적이지 않나 라는 평가를 받는다는 거죠. 다음 장에 있는 정약용의 작품만 딱 보고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정약용의 농가도 마찬가지로 농가구장의 농가랑 똑같아요. 농촌의 노래라는 거죠. 농촌의 노래인데 정약용은 조금 더 사실적이에요. 호박 심어서 토실토실 떡잎이 나더니 밤사이에 덩굴 뻗어서 살인문에 얽혔네. 평생도록 내가 그 수박을 심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관노들이 시비 걸까 두려워서라네. 그러니까 관노들이 너 이거 수학 있으니까 이것도 세금 매겨야겠네, 이렇게 시비를 걸지 않을까. 이런 관노들의 어떤 관행들, 모습들,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에 정약용의 농가 같은 경우에는 앞에 나와 있는 농가구장과는 조금 더 다르게 조금 더 사실적인 작품이라고 평가받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 혹시 질문 있는 내용 있으면은 선생님한테 바로바로 질문해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얘기해준 거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줘서 중간중간에 빠뜨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런 부분들 수업 시간에 잘 챙겨서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이 이거 해주는 거는 약간 보완, 그 다음에 또 기억이 안 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주는 거니까 그것들 참고해서 들어주기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